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인만의 문제인가?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인만 있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세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 단일 제목으로 진행하는 집회 중에서는 가장 최장기 집회로 아마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제 한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것이 종상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세워졌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우익들은 이 위안부 문제는 바로 한국인들의 반일 정서의 상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한국발 일본 위안부 문제가 하나 이슈가 되면서 마치 일본 위안부 문제는 모두 한국인만의 문제다라고 하는 한일 간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그런 좀 인상 지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위안부가 9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피해자를 등록을 받았을 때에 한국에서는 현재 240명으로 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2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체 숫자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전체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다른 기밀 자료와 마찬가지로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를 다 폐기 처분을 했고 또 강제 동원에 대한 공문서들이 상당히 발견해가지고 어려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어느 동네에서 몇 명이 동원됐고 몇 명이 어느 부대로 갔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할 수 있으면 정확한 숫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 현재 거론되는 한 중국처럼 40만 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위안부 자료를 일본 방위성에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했었던 요시aki 교수는 한 8만에서 2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절반이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한 20만 명 정도를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자료가 더 나온다든지 하면은 숫자가 더 알려지겠지만 사실 정확한 숫자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존재했었던 일본 위안부들은 결코 한국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또 필리핀, 네덜란드,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성 등 많은 여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일본군 위안소가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위안소가 많이 생기게 됐겠죠. 그러면서 점령지에 있었던 여성들까지도 이제 동원되고 거기에 위안부로 이제 감금당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소의 위치를 보면 동쪽으로는 알류산 열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인도 니코바르 안디만 열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뉴기니 북으로는 만주와 소련의 접경 지역까지도 광범한 지역에 일본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군 체계 속에 편입된 위안소는 일본군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의 공문서 남아있는 확인된 자료나 또는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전쟁 당시 연합국 측의 자료들은 바로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와 위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연합국 자료는요, 일본의 공문서와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질을 파악한 데는 일정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군 위안소와 위안부 피해의 공간적 확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안소의 운영 체계나 위안부의 국적 구성 그리고 일본군과 현지 여성의 문제 등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그 자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군 자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일본 위안부 제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전쟁 당시의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버마는 아시아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이 연합군이 공동으로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전개한 유일한 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3년간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연합군은 일본군의 문서를 노획했고요. 그리고 일본군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연합국이 알게 된 거고, 또 몇몇 지역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이 제도의 실체를 기록하게 됐던 것이죠. 일본군은 1941년 말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아시아를 일본의 세력권에 편입하고 석유 같은 중요한 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네덜란드령의 동인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간에 일본군은 버마의 랑군, 현재 양군이라고 그러죠. 버마의 양군에서 시작해서 버마와 중국은 국경을 맞닿아 있죠. 그래서 쭉 가면은 중국의 윈난성 쿤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일명 버마로드라고 하는데, 일본군은 연합국이 중국의 국민당부인 장제스에게 보내는 원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버마를 침공합니다. 1942년 일본군은 버마를 점령하자마자 여기에 위안소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현지의 여성들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규모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도 또 버마로 데리고 갑니다. 이 과정은 연합국의 작전 보고서인 일본인 포로 신문 보고서 제49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번역 신문센터의 심리전 신문회보 제2호 등등에도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문옥주, 이용녀, 박영심 할머니 등의 증언에서도 이 버마의 실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 여성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타이완도 식민지였죠. 일본의 식민 타이완과 중국의 점령지 등의 여성들도 동원이 됐습니다. 조선인 여성들을 태운 배가 버마로 가면서 중간에 타이완에 들려서 데리고 가고 싱가포르에 걸쳐서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타이완 위안부의 증언이 남아있는데, 그 위안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는 여학교를 나온 후에 정신대나 보조 간호부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서 여기로 끌려왔다라고 연합군한테 잡혔을 때 울면서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버마 현지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마인 또 카렌인 여성들이 간호사로 훈련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결국 위안소로 끌려왔고요. 속아서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위안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과 증언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덜란드 정보국 네피스의 신문 보고에도 보면은 인도네시아가는 이 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거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보고서도 꽤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943년 중부 자바 지역의 솔로 지역에서 상당수의 어린 소녀들이 일본군들이 점령하면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녀들이 풀려나서 보니까 그 소녀들의 상당수가 성병에 걸린 상태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자바 말랑 지역의 여성들이 억류되었던 수용소가 있었다라는 것도 또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끌려간 여성들은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버마 현지인도 있고요. 또 메도나인 또는 자바인 여성들이 다 위안소에 끌려가고 배치되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덜란드계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이후에 그 말에 용기를 내어서 50년 동안 가슴에 묻혀 있었던 응어리를 증언했었던 네덜란드계의 호주인인 야누풀 오헤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즉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2년에 수녀회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로 감금이 됐고, 1944년 자바의 수도인 스마랑에서 위안부로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바의 수도인 스마랑에서 칠해정이라고 붙여진 일본식 이름의 그 장교 위안소에서 여러 달 동안 성노예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꽃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소녀 시절에.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방 이름이 일본식 꽃 이름 방이었대요. 거기 방에 보니까 꽃병이 누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50년 동안 꽃을 좋아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결국 그러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짐승의 그 시간을 견뎌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책으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1994년에 영화 50년의 침묵이라는 것을 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2007년 미 하원에서 위안부 청문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 오셔서 증언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군의 전쟁터가 확산될 때마다 현지에 세워진 위안소에 식민지와 현지의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는 한일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쟁기 세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자 전쟁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쟁 범죄로 인한 일본 위안부들의 피해 청구권은 대단히 정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